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증시 장 중반만 하더라도 사실 잘 가주다가 이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감세 법안은 악재 소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고용은 호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덧붙일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대규모 감세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진행하는 이 대규모 감세가 지금 하원을 통과했다. 이 소식이 오늘 가장 좀 큰 예.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예. 있고요. 그리고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이상 좀 오르면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점은 악재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악재는 뭐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고 어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 5%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악재 소멸로 보고요. 그래서 어제만큼의 충격은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 장중에는 플러스 빨간불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23만 건 예상치에서 이제 또 3천 건 떨어진 이제 또 더 낮은 22만 7천 건. 실업보험 청구한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업자가 적다는 거는 고용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익 실현, 약간 올랐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는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올랐던 것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장기적인 뭐 이 하락 추세로 이어질 만한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좀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인 쪽이 이제 나스닥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랬었죠. 뭐 동조된 모습을 나타냈었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나오는 추세는 워낙에 또 이제 경기가 흔들리고 뭐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고 이런 점들이 불안정하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나스닥과 동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코인은 코인 나름대로의 그런 생태계가 있는 것이고 미국 경기와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분위기상 계속해서 동조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이제는 약간 달라지는 흐름.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부각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략 자산 비축으로 삼겠다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뭐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비트코인을 20만 개 넘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향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뭐 일각에서 한 100만 개 이상 매집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전략 자산 비축으로 삼는다는 거는 안전자산을 우리가 옛날에 IMF 시작 때 우리나라도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외환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국고에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기축 통화가 달러인데 이런 것들을 뭐 다른 엔화나 유로화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안전 자산으로서 사모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미국 정부의 이런 매집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약간 도피하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흘러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이 있었죠. 자, 이쪽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썰런도 그렇고 엔페이지도 그렇고 뭐 40% 넘게 폭락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쪽은 오늘 어떻게 보셨죠?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2028년까지 IRA 폐지 법안 폐지된다 해가지고 이런 태양광 기업의 악재로 나타난다. 그 태양광 기업들이 좀 울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IRA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법안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IRA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자체도 이제 친환경 쪽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따라서 태양광도 친환경 쪽으로 좀 악재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감세 법안으로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태양광 기업에 대해서 이제 30% 연방 세금 공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좀 태양광 기업들의 악재로 다가온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쪽이 사실은 예전부터 말이 나왔었던 거는 원래는 이제 그 민주당 바이든, 해리스 이쪽이 이제 친환경을 많이 밀었죠. 네.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반친환경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전통적인 뭐 화석연료 쪽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런 IRA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친환경 쪽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밤 사이에 너무 많은 또 하락세가 있어가지고 썬런 같은 경우는 36%뭐 이렇게 그렇죠. 약세를 맞았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이 친환경 또 IRA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볼 만한데요. 지금은 너무나 또 떨어지는 칼날이다 보니까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 증시에서 지금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은 네. 다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조언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테슬라가 또 한방 선방해 줬습니다. 주가 흐름은 뭐 장중 한때 3%까지 뛰었는데 막판에 이게 좀 이제 축소가 됐고요.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로봇 최신 영상을 공개했는데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로봇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일반 기계와 별 다를 게 없다라는 말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봇이 아니라 일단 기계인데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조종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좌로 움직여, 우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이제는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최신 영상 공개에 따르면은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입력된 영상을 학습해서 인간의 동작을 모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로봇이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TV를 보고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TV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시는데 로봇도 이제 TV나 뭐 유튜브를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앞에서 나온 TV에 나온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모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나 뭐 청소, 사실 우리가 이제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고 덤블링하고 뭐 앞구르기 하고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가정용 로봇으로 큰 도움이 되죠. 네,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이제 테슬라가 여기에 이제 많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판단하고요. 네. 사실 뭐 IRA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IRA가 사실 테슬라한테도 안 좋은 법안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친환경을 좀 약간 규제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친환경 기업들을.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친환경 법안 규제로 좀 안 좋은 악재보다는 이 로봇에 대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이런 호재가 더 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가의 평가를 보면은 실제로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이제는 뭐 AI 관련주다, 로봇 관련주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네. 네, 말씀하신 부분이랑 뭐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차례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랄프 로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굉장히 또 괜찮게 나왔고 네. 이 의류 업체죠. 의류 업체인데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예. 랄프 로렌이 이제 북미 쪽에서의 성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는데 중국에서 20% 넘는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국에서 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 세계 직접 판매 매장에서 매출이 13% 성장하고 있고요. 주주 친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10%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15억 달러 추가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참 주주 친화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랄프 로렌 같은 기업은 그렇게까지 기술주의 그런 등락폭,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런 의류나 신발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안정적인 매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수요층이 있거든요. 그 매니아층이 있고 예. 전 세계에서 꾸준히 또 수요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아까 테슬라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저는 이 브랜드 가치, 경제적 혜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확고히 좀 자리를 잡히면은 약간 경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삐끗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회계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해도 그래도 꾸준하게 좀 기업이 종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 랄프 로렌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이미지 구축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지금 277달러 선으로 좀 안정적으로 최근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9일 날 176달러 찍고 그 뒤로 꾸준하게 좀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은 좀 추세 상승으로 전환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가 오른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애널로그 디바이스인데요. 때문에 오늘 반도체 기업들, 뭐 AMD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모두 매출과 EPS 모두 예상보다 상회를 했었던 것이고요. 반도체 기업으로서 괜찮게 나왔고 매출은 전년 대비 22%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문의 수요가 회복세다.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네. 되고요. AI 업그레이드 기기 수요가 꾸준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가전 부분에서 이런 AI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주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약간 눌렸어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미리 올랐었던 5월 15일까지가 최고가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이런 점들이 실적에 좀 반영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은 실적이 발표됐다는 것이 재료 소멸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좋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다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뭐 기대치가 너무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실적 발표 기업 어드밴스 오토파츠 들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이 기업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손실이 크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은 이제 현재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4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예전에 흑자로 나타난다 적자가 됐는데 근데 오늘 엄청나게 올랐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손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흑자 전환은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흑자 전환에는 누구나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적자 감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자가 서서히 감소해 나간 시점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많이 좀 사람들이 주목은 못하지만 그런 점들이 결국 적자가 감소하다가 흑자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어드밴스드 오토파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북미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로서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 내에서 4,785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좀 흑자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런 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적자기 때문에 네. 조심하게 57%나 오늘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측면에서 스캘핑 측면에서 손절선을 확실히 잡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미국 증시에서 탑픽주를 꼽아주신다면 오늘 보니까 어반 아웃피터스 들고 오셨는데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의류 업체인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의류, 신발, 디자인 이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브랜드 수요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이 좋다라는 측면이고요. 2분기가 이제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이런 네.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랄프 로렌과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실적 발표가 이제 괜찮게 나왔어요. 분기 매출과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의류업체 랄프 로렌과 마찬가지로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2025년 들어서 많이 눌렸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그런 시장과는 무관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그 의류 업체들
우리 업체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서 그래서 뭐 랄프로렌도 짚어주셨었죠. 예.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더 강해요, 시세가. 그래서 예. 상당히 좀 73달러까지 올라서는 분위기인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추세 매매를 하신다면은 지금은 기술주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류 업체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시점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이제 장대 항목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손절선은 마이너스 10% 잡아가시면서 접근하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